결국 ADHD 치료제는 병적으로 낮아져 있는 도파민을 정상 수준까지 높여주는 약이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단순히 중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환각이나 환청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과연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약일까요? 나빠지게 하는 약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약이 알고 싶다의 이혜정 약사입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아셔야 되는 정보들을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혹시 드라마 청교육 보셨나요? 보진 않았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학생들이 ADHD 약을 먹고 공부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ADHD 약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약사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ADHD 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몸에 작용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DHD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뇌에 있는 도파민의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각성과 집중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산만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좀 병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거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서 도파민 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결국 ADHD 치료제는 병적으로 낮아져 있는 도파민을 정상 수준까지 높여주는 약이다. 근데 만약 내가 도파민의 양이 정상 수준이에요. 근데 도파민을 높여주는 약을 먹었어요.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은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를 일으켜요. 정상 범위보다 낮아도 문제지만 높아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도파민을 병적으로 높여주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바로 이에요. 이 약은 우리 뇌에서 엄청난 속도로 도파민 분비량을 높여줘요. 그리고 도파민이 작용해야 되는 수용체에도 과도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의 농도가 한 번에 확 높아지는 것은 우리 뇌에 엄청난 보상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이 도파민이다 보니까 엄청 치솟게 만드는 물질이 줬던 그 쾌락을 다시 느끼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 바로 도파민 농도를 건드리는 많은 물질들이에요. 결국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단순히 중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환각이나 환청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도파민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ADHD 치료제는 우리 몸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또 높여주는데 이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흔히 교감신경을 엄청 항진시켜요. 교감신경은 뒤에서 막 호랑이가 쫓아올 때 막 항진되는 신경이기 때문에 엄청 예민해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ADHD 치료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용했을 때는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그리고 너무 항진되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불면증 같은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학생들은 이 약을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공부를 되게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공부 잘 되는 약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병적으로 잠을 안 재웠을 뿐이지 그 사이에 인지 능력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이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정상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상이면은 집중력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농도가 떨어지면은 집중력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얘보다 농도가 높아져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ADHD 치료제로 인해서 인위로 도파민 농도를 올려놨던 것을 경험한 뇌는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약이 만약에 청소년기에 들어오게 되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도 망가지고 불에 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도파민 시스템이 반영구적으로 망가지기가 쉬운 게 바로 청소년기의 뇌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기에 이렇게 도파민 농도를 병적으로 높여주는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평생 제대로 된 도파민이 작동을 잘 못해서 어떤 경험에서도 제대로 된 쾌락을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평생 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청소년기에 노출된
배출된 도파민 건드리는 약, 그중에 대표적인 약이 바로 ADHD 치료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애들이 못 자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그러면 밤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그거는 뭐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화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요. 그것도 연구로 다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결코 뇌에 좋지 않은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뇌세포가 자꾸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뇌세포가 많을수록 머리가 좋은 거고, 그 많은 뇌신경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은 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청소년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하루 중에 언제 뇌세포가 태어나고 연결할까요? 맞습니다. 수면을 취했을 때. 수면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수면에 도착을 해야지만 뇌세포가 하나 태어나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날 했던 공부가 저장이 돼서 다음날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날 했던 연산이 내 뇌에 남아있어서 다음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잠을 줄였다? 자,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소아청소년기에 수면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뇌의 기능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성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걸 일부러 못 자게 만드는 약을 먹었다? 이건 과연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약일까요? 나빠지게 하는 약일까요? 결코 정상적인 학생들이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처방전 없이 혹시 구할 수 있나요? ADHD 약? 이 약은 뇌를 건드리는 약이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의약품 중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ADHD 치료제 중에서 흔히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하는 약의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고요. 이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사모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학부모한테 이 약 한번 먹여봐, 뭐 집중력 잘 될 거야, 이렇게 주시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드라마에.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리통약을 친구가 배 아플 때 줬을 때는 친구한테 제대로 된 약이 전달되는 거는 보장은 못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 맞죠? 근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향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를 의사의 처방 없이 주게 되면은 준 사람도 먹사범, 받은 사람도 먹사범. 돈 주고 팔았어도 먹사범, 공짜로 줘도 먹사범이에요. 그래서 먹사범으로 분류돼서 되게 처벌 기준도 높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1억 미만의 벌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괜히 공부 잘하는 약 하나를 선심 써서 줬다가 이게 나중에 조사 들어가서 발각이 되면 법적으로도 좋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 의약품입니다. 정식으로 유통되는 정품이 아니에요. 실제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한번 적발이 돼서 이렇게 취재가 들어간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더러운 시설에서 도파민 농도 건드리는 약이다 보니까 용량 조절도 되게 세밀해야 돼요. 정확한 용량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춰서 되게 정밀하게 조절해서 써야 되는 정신신경계 약인데, 대충 측량해가지고 함부로 섞어서 막 찍어내는 알약들을 온라인으로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하시는 것은 모두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교육 드라마 보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어하는 여학생한테 남학생이 ADHD 약을 주는 걸 장면이 있거든요. 혹시 이 약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그 ADHD 약을 복용하면 아까 도파민 농도랑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뇌에서 과도해지면 직접 식욕을 억제할 수 있고요. 이런 기전을 가진 식욕 억제제가 바로 나비약이에요. 나비약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약으로 중독성 엄청 심한 약. 그래서 ADHD 치료제지만 기전상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도파민 농도 높여준다고 했죠. 근데 이 도파민은 위장관계에서 엄청난 구역구토감을 유발하고 위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뭘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게끔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소아청소년기는 사실 막 잘 먹고 잘 커야 되는데 이 약을 실제로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이들에게조차도 식욕 억제로 인한 성장 저하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인위적으로 한두 달 정도씩 이렇게 휴학기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약이기는 해요. 뇌에 일방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중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전이기도
되기도 하고요. 도파민이 위 운동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단순히 구역구토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흡수해야 되는 영양소의 흡수 불량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또 오남용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식욕 억제 시켰잖아요. 그래서 당장 덜 먹었죠. 그러면 우리 뇌는 안 먹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시판되는 모든 식욕 억제제가 다 나를 덜 먹게 하죠. 내가 덜 먹으면 뇌는 내가 덜 먹은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에도 살아남게 하려고 두 가지 작업을 해요. 일단 반동성으로 식욕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약으로 누르겠죠, 계속. 그래서 약을 끊으면 엄청나게 폭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계속 덜 먹더라도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초 대사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욕 억제제로 덜 먹잖아요. 그럼 내가 평소 때 태우는 그 생존하기 위한 칼로리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데, 그죠? 근데 그 기초 대사량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식욕 억제제로 인해서 내가 식사량이 줄으면 낮아진 기초 대사량 때문에 나중에 정상 식사를 하게 되면 살이 엄청 잘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을 끊으면 기초 대사량은 복구가 될까요? 연구에 의하면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낮아진 기초 대사량에서 회복을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잠깐 맛본 식욕 억제제는 소중한 나의 기초 대사량까지도 아예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살이 엄청 잘 찌는 체질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절대 ADHD 치료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식욕 억제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럼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엄청 궁금하시죠? 네, 과연 요즘 핫한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마운자로도 나를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꿔줄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약사님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약을 받으러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본 적이 있나요? 아, 실제로 이제 약국에서는 이제 단골 손님들은 이거를 성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아이에게 이걸 성적 높이는 목적으로 먹고 있다 고백하시는 분은 잘 없는데 간접적으로 물어봐요. 누가 이거 성적에 뭐 도움 된다는데 그거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만났고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요즘 그 성인 ADHD에 대해서도 SNS에 굉장히 많이 영상이 있으면서 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성인 ADHD인가 생각이 들어서 정신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ADHD 약을 좀 처방받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곳에서 만난 직장인분이 이제 제가 약사라는 걸 알고 저한테 약사님 그 ADHD 치료제 콘서타 좀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왜요? ADHD가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제 친구가 야근할 때 먹으면 집중 잘 된다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친구 통해서 계속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친구도 구하기 어렵다고 요새 안 줘서 내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나 약사님이니까 약 쉽게 구할 거 아니에요. 저 좀 줘보세요. 실제로 그 직장인은 ADHD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친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기 때문에 사범으로 언제든지 분류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계속 찾는 걸 보니까 중독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ADHD 치료제는 ADHD가 없는 분이 드시게 되면 끊기도 어렵고 치명적인 피해를 내 몸에 남긴 채 영구적으로 내가 거기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럼 ADHD 약 말고 집중력에 실제로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교정하는 요법을 제일 많이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만약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다면 뇌세포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좀 보충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제안을 해드려요. 만약에 따로 영양제 드시는 게 없다면은 비타민 B군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가 아주 건강한 구조를 반짝반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신경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몸을 좀 깨워주는 성분을 드려도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뇌는 언제 이 집중이 잘 안 되냐면요 내 뇌가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에서는 나 지금 산소랑 영양소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에너지를 아끼려면은 우리 전체 장기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가 일을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에너지 많이 쓰는 장기가 뇌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거고 그럼 뇌를 일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근데 뇌가 실제로 그 신호를 보내요. 집중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뇌를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일을 안 해야 되니까 뭐든지 막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잠이 엄청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는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건 산소와 영양소. 근데 산소와 영양소가 없다고 하기엔 난 숨을 지금 잘 쉬고 있었어. 밥도 많이 먹었어. 근데 왜 얘만 영양소가 없지? 하고 봤더니 그 영양소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혈관에 있는 혈액이에요. 혈액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혈액이 순환이 되는 비율도 떨어지고 뇌가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마르신 분들,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제가 굉장히 잘 들어요. 조혈제 하면은 우리가 철분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철분이라고 하는 미네랄 뿐만 아니라 철분은 물론 중요해요. 적혈구의 중심 성분이고 철분이 충분해야 뇌에 산소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적혈구가 역시나 혈액에 녹아서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지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혈액이라고 하는 체액의 볼륨을 맞춰줄 수 있는 체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물만 마시게 되면은 체액의 양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미네랄들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금이 WHO가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소금 성분과 함께 소금의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바다 미네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은 잡아두면서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피곤하신 분들은 적절량의 이제 천일염 또는 더 좋은 소금이 필요하면 죽염 아니면 치료용 소금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마시는 음료를 자주 마셔주시면은 이런 혈류 보충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이 아니고 하나의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잘 흘러야지만 실제로 뇌에서 공급을 받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뇌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운동할 때 자극된 근육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데 근육에서 만들어낸 마이오카인 중에서 일부 성분은 뇌의 신경 성장을 직접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유산소 운동은 직접적으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 소식을 전해요. 나 지금 운동 중이야. 그럼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그걸 높여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돈 안 드는 방법이 바로 운동. 그래서 얼마나 운동을 하면 이렇게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수업에 참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수업에 들어간 그룹 간의 학업 성취도를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운동을 수행하고 수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집중력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도 훨씬 더 잘 수행을 해서 어려운 문제도 되게 잘 풀어낸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2-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작업을 수행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운동이 정말 좋은데 운동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힘들잖아요. 네. 10대들한테 진짜 좋은 영양제 딱 3가지만 추천한다면 뭐가 있어요? 10대들한테 꼭 필요한 건강상의 기능은 물론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역 그리고 성장 이게 올바르게 진행이 돼야지만 건강한 성인으로 이제 거듭이 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학업 성취도를 높이면서 이런 다른 면역과 성장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유산균인데요. 요즘에는 이 유산균을 포함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 제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장에 있는 균이 좋아졌을 때 장과 연결된 장기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장과 어떤 장기가 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뇌축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장에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억제된 상태로 이상적인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를 가지고 있게 되면 뇌 기능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실 노년기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반드시 장 건강부터 잡아줘야 돼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장 건강 하나를 잡았을 뿐인데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 보니까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도 좋아져요. 자, 면역이 좋은 사람은 감기나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대항하는 능력은 좋기 때문에 감염은 잘 안 되고요. 이런 꽃가루 같은 흔한 물질에는 특별히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가 거의 없습니다. 면역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장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나에게 잘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제제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게 된다면 뇌 건강과 장 건강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린 거고 장하고 연결된 장기가 정말 많고요. 실제로 장에서는 특히
특정 성분의 영양소까지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 챙겨줄 수 있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제제, 유산균 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자, 오메가3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섭취한 그런 오메가3가 어느 장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나 봤더니 눈과 뇌였어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때 실제로 뇌세포막에 있는 오메가3를 톡 떼다가 일련의 반응을 거치면서 뇌에서는 사고가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부족한 것만으로도 뇌신경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거나 서로 소통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세포막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역계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 또는 이런 천식, 아토피 같은 만성 면역성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고함량 섭취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이 시기에는 어쨌든 뭐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챙기기 어려운 분들 되게 많으시죠. 흔히 종합 영양제다 이렇게 부르는 제품 안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면역을 유지하고 또 뇌가 잘 돌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모두 한 제품에 담고 있으니까 종합 영양제 이렇게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10대가 머리도 좋아지고 면역 성장에도 도움이 되려면 첫 번째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제제 꼭 드시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3,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ADHD 약 오남용 학원 이상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조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실제 ADHD라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이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성분의 처방량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오남용하는 분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도파민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약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도파민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건강을 상담하다 보면 몸에 좋은 거 10가지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것보다 몸에 나쁜 거 하나를 끊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도파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영양소로 비타민 B6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영양제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뇌에 도파민이 잘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자극이 되는 걸 한번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내가 하루 중에 몇 분 정도만 스마트폰을 유튜브를 보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아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오는 그런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진짜 집중하려고 하실 때 도파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스마트폰 자극에 의해서 왈칵 쏟아져 봤던 도파민은 공부하려고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나오는 약간의 도파민에는 반응을 잘 하지 않아서 만족스러운 집중력을 보이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 한 가지 끊는 거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거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럼 약사님 마지막으로 지금도 ADHD 약을 오남용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직장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쉽게 성적을 높이는 약, 쉽게 일이 잘 되게 해주는 약, 쉽게 살 빼게 해주는 약, 쉽게 부자 되는 방법 되게 혹하죠.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쉽게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성적을 올려준다는 약은 사실 나를 현혹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꾸준한 노력이 답이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 꾸준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건강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최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내 몸이 더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집중력과 성적, 일, 건강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